주요 뉴스 가운데 뽑힌 오늘의 픽.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 특보단장인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를 지낸 김용남 전 의원 두 분 스튜디오에 모시고 대선 50일 전 현안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이 뭐 워낙에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커플? 콤비? 아, 제가 그 동네 어르신들한테 혼난 적도 있어요. 어떤 무슨 일이래요? 여자가 남편한테 그렇게 세게 맨날 그러니까 너무 자주 나오니까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 얘기도 확 와닿는데요. 재밌죠. 네. 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네. 그렇지 않다고 제가 누나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팔자가 집 안에서도 당하고 집 밖에서도 당하고. 야, 그것도 또 확 와닿는 말씀이고, 야, 이 두 분의 말 그대로 요즘 표현으로 케미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참 지금 이 시점에서 두 분이 나눠야 될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이 좀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50일 앞두고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 나오고 있는 이슈들도 상당히 좀 열심히 지켜봐야지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건진법사 관련해서 네트워크 본부가 국민의힘에서 지금 해산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뭐 제가 보는 것보다는 네.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했어요. 국민들께서 네. 그 네트워크 본부에 무속인이 있다는 의혹을 갖고 계신다면 폐지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그 선대위 네트워크 본부에 건진법사가 있고 어제 세계일보가 관련한 영상을 공개했잖아요. 네네. 후보하고 굉장히 가까워 보이는. 그러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본부 자체를 없애버리니까. 없앴어요, 그냥. 그러니까 정말 있었나 보다. 어제 그 공개됐던 동영상은 사실은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네. 1월 1일 오후에 캠프에서 신년 할애식을 했거든요. 네네. 그 신년 할애식 때 영상이더라고요. 수백 명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뭐 정신없는 와중에 후보하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밀착돼 있었고 네. 그 과정에 흔히 선거판에 그렇잖아요. 누가 확 들어오면 훅 들어오면 선거 때 그거를 이렇게 밀쳐내지 못하거든요. 네네. 뭐 그런 와중에 장면만 보면 아주 가까워 보이는 듯한 장면들이 연출이 된 것 같은데 네. 앞으로는 뭐 그분은 캠프에서 다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 얘기는 반은 맞는 말씀이세요. 네네. 왜냐하면 특보를 선정하거나 혹은 캠프를 꾸릴 때 역술협회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모든 캠프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약간 다른 것이 우선은 견진 법사가 상근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상근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 신천지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검찰이 정말 이상한 행동을 했거든요. 네. 신천지 관련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조차 안 했는데 네네. 그 보도에 따르면 그 신천지의 이만희 씨도 영매이기 때문에 영매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조언을 받고 그랬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네. 그런데 이 보도는 그랬죠. 보도만으로 너무 충격적이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얼마만큼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근데 조금 지나서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그 의혹을 제기한 당시 유승민 후보하고도 아주 가깝게 찍은 사진이 있고 네네. 민주당의 이낙연 후보하고는 뭐 식사 자리에서 같이 식사하는 모습인가 더 가깝게 보일 수 있는 사진들이 그러니까 사진만 갖고서는 평가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애매한 이게 얘기다. 선거판에서 갑자기 훅 들어오면 막지는 못한다니까요. 근데 최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후보하고 어느 정도의 친분이 있고 이러면 선거 때는 더 조심하고 다가서지 않지만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훅 들어오면 그걸 선거판에서 밀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진이나 동영상
갖고만 판단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 네네. 그러면 싶습니다. 그 딸이 SNS 본부에서 일하고 아들도 또 뭐 하고 네네. 뭐 그다음에 요거- 처남이 수행하고 네. 이건 너무 구체적인 것 같아요. 의원님. 자원봉사자라는데요. 근데 어떻게 일가족이 자원봉사를 할까요? 너무 조미연 후보가 아니 저 그럴 수도 있나요? 예. 성남시의 은수미 시장은 뭐 자기 차까지 갖고 온 사람이 자원봉사했다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아, 은수미? 그런 주장도 있던데요. 뭐. 어머 의원님 은수미 시장 너무 좋겠다. 갑자기 대권 후보급으로 아니, 각상하는 예를 드시니까요. 자원봉사자의 예로 든 거예요. 네네. 자기 차와 뭐 자기 돈으로 휘발유까지 넣어가면서 자원봉사했다는 사람도 있었다고 주장을 예. 하더라고요. 소송이 김건희 씨가 지금 열린공감 TV를 상대로 해서 김건희 신문을 한 이름으로 거죠. 됐어요. 어. 이건 좀 이례적이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선대위에서 만약에 이렇게 고소를 한다라는 거가 아니라 김건희 씨 이거는 개인이 사실은 언론사를 그 녹음된 네. 7시간 45분의 녹음 파일이라는 것도 들어보면 사실상 별 의미 없는 사적 수다 수준의 대화잖아요. 정말로 그거는 그냥 수다 떤 거거든요. 전화로. 그거를 공중파에서 편성해서 내보냈고 또 일부 유튜브에서는 전체를 다 걸어놓겠다, 오픈해 놓겠다 뭐 이러고 있는 것이라 개인적으로 사적 수다를 갖고 이게 법적 쟁송이 붙었는데 이거를 선대위에서 나서서 한다? 그것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더 이상한 건 그 내용이 별거 없고 그 국민의힘 반응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내용이 별거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사적 수준에서 수다 떤 거다. 이걸 뭐하러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해요? 그냥 놔두지? 그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데 왜 하세요? 이렇게. 그런데 최 의원님이 만약에 정말 상대방이 녹음하는 건지를 모르고 뭐 통화를 수시간을 70시간을 하면서 했어. 하다 보면 소위 얘기해서 남 험담도 할 수 있고 걔는 도대체 왜 그러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덜컥 이게 녹음이 돼서 그게 딴 데도 아니고 공중파에서 그걸 갖고 방송을 한다? 그러니까 불안해서 뭔가가 좀 그러면 아니 별게 있는 거네요. 그거는 우선 프라이버시에 대한 네네. 어마어마한 침해 아닌가요? 네. 근데 유인태 선배가 재밌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기자가 폭로를 하니까 이게 잘못 알려지는데 거꾸로 유인태 선배는 김건희 씨가 기자를 이용해서 자기 얘기를 알리고 싶었던 거다. 그래서 사실 그 MBC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준 거다. 해준 것이다. 예, 그러면 MBC에 고마워해야 여기부터는 제 얘기인데 네. 그럼 MBC에 고마워해야지 왜 가처분 신청까지 하고 그러셨는지 그게 이해가 저는 정말 안 갑니다. 그리고 마치 엄마에게 보여주려고 선생님에게 보여주려고 쓴 일기장 같다 이 표현을 했어요. 유인태 선배가. 유인태 전 의원께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죠? 예. 그거는 되게 적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완전히 이제 시선이 바뀌는 거죠.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MBC의 그 프로그램에서 김건희 씨 녹취록을 방송한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대를 했다가 많이 실망하신 거는 알겠는데 네. 이거를 김건희 씨가 오히려 기자를 이용해서 본인 홍보나 본인을 알리는 수단으로 삼았다. 그거는 사실은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거의 정치 천재 아닙니까? 아니 그게 지금 요즘 분위기랑도 맞아요. 걸크러쉬.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기대했던 거와는 정반대의 역효과가 나니까 뭐 이걸 도대체 이럴 거였으면 MBC에서 이런 걸 왜 내보냈냐 이런 원망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인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너무 나가신 것 같은데. 유인태 선배에게 전해드릴게요. 예. 다음 이슈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피해 입은 김지은 씨 관련돼서 입장문 내면서 이제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이수정 교수도 세심한 배려를 못했다면서 이제 사과의 뜻을 밝힌 바가 있거든요.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불거지는 거에 대해서는 뭐 김영남 의원 먼저 하실까요? 예. 이거 미투 관련한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죠. 부적절하나, 잘못된 거죠. 하지만 이게
둘 사이에 정말로 그냥 비밀리에 주고받는 대화라고 생각을 하고 나온 얘기죠. 네네. 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사과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예. 저건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김건희 씨가 자기 소신으로 보이던데요. 사과하지 말까요?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김건희 씨의 그 미투 관련 발언은 경악스럽죠. 그게 보수는 돈으로 무마해서 미투가 없고 예. 진보는 사실상 그냥 그렇게만 하고 돈을 안 주고 이래서 생겼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예. 우선은요. 일반적인 관계에서라면 그것도 못된 말이지만 성립이 되는데 미투는요. 권력형 성범죄예요. 네네. 권력이 개입했기 때문에 옹호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네네. 어쨌든 김영남 특보께서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다만 개인적인 통화였다. 개인적인 통화에서 속을 들킨 거죠. 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고, 예, 상당히 부적절했다는 이제 이야기도 아니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해명까지도 거짓말이에요. 해명도 예. 성착취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네. 저 부적절한 말이 나왔다는데 성착취 비판 안 했어요. 오히려 미투를 한 당사자를 불쌍하다 그러고 나는 그쪽 편이라고 하고 우리 아저씨 즉 윤석열 후보도 안희정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비판하는 과정입니까? 대단히 부적절했죠. 네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나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네. 소위 한국에서 오랜 기간 여권 운동을 했다는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아주 부적절했고 이 미투와 관련해서는 뭐 부적절한 언행을 하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세 분의 잘못을 얘기하는 게 주제가 아니고요. 지금은 김건희 씨의 미투에 대한 시각 이거 외신에도 났어요. 외신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네. 제 입으로 말하기 그런데 돈 안 줘서 미투했다. 이게 외신의 헤드라인입니다. 국제적으로 제가 그래서 아주 부적절하고 있어요. 사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자, 이 부적절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는 이슈인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남지 않아서 30초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TV 토론하게 됩니다. TV 토론이 이재명 후보에게 좋을 것이다. 윤석열 후보도 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김영남 의원님? 그거는 사실은 잘하고 못했고의 평가는 네. 많은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마치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회피한다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윤석열 후보가 의외로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잘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저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지 않다. 이재명 후보는 아주 잘해야 잘했다고 얘기할 거고 윤석열 후보는 평타만 쳐도 잘했다고 할 거고. 네네. 그런데 중요한 건 토론을 피한 건 사실이고 3프로 TV에서 토론하면 싸움만 한다고 그 정치 토론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또 하나는 27일 날 하기로 했다고 지금 썼잖아요. 언제 합니까? 27일입니까? 31일입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31일로 하자고 갑자기 변경했는데 보니까 31일이 손 없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또 무속인이 관여했나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손 없는 날. 야, 요거 새로운 또 정보인데요. 예. 31일이 손 없는 날이더라고. 무속하고 더 친한 건 민주당 쪽이 더 친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뭐 그런 거 이게 이미 정말 생각도 안 했는데. 페북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31일이 손 없는 날이에요. 설 연휴 중에 설 전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일가 친척들이 뭐 요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가장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는 시간대죠. 의원님 연휴 전에 하기로 합의해놓고 연휴 시작된 날 하자고 하는 건 틀림없이 31일이 손 없는 날이라 그랬을 것 같다. 자, 오늘 최민희 전 의원과 그리고 김영남 전 의원 두 분 모시고 함께 50일 앞두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설 전에 하자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설 연휴.